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부실이 깊어지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자신이 잘 아는 회사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와 바이오 회사인데요. 대우조선은 별 상관도 없는 이들 회사에 100억 원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검찰 소환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일단 그 관련된 남성태 전 대표랄지 고재호 전 대표도 그 대우조선 해양의 이제 실무진들의 진술이 다 확보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자택이랄지 사무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회사 두 군데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수사를 거의 완료를 해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부를 것 같습니다. 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누구나 다 알듯이 지난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네네. 초대 기재부 장관까지 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연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지금 서울연구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탁이 되면서부터 계속 대선까지 가면서 747 공약이랄지 아주 MB노믹스 같은 걸 좀 만들어냈고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MB정부. 네.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금융그룹 회장하면서 산업은행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의 임기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임기가 겹치는 거죠. 그 네네네. 시기에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해야 했다는 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인데요. 네네. 남상태 전 대표의 임기 말기. 네. 그리고 고재호 전 대표의 재임 초기에 걸쳐서 산업은행장을 했는데 그때가 2011년 3월부터입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네. 산업은행장을 재직을 했는데 2011년 11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부실이 좀 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대대적인 경영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강만수 전 산업은행이 한 것을 보여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구속됐죠. 정준택 휴맥스 해운항공 회장, 네. 그리고 이창화 건축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리와 대표와 어떤 관계랄지 또 그 당시에 분식 회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리도 산업은행장이 잡고 있고 또 거기에다 대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면서 네. 주 채권은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결국 남상태 전 대표하고 고재호 대표한테 압력을 가해서 네. 이제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검찰이 강 전 행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동원해서 친척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두 개 회사에 100억 원 가까운 특혜를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상태 고재호 사장이랑 관련된 자료들도 좀 있었나요?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업체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했고, 어떤 식으로 일거리가 내려갔는지 또 투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두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바이오업체 비사가 있습니다. 근데 비사 자체의 대표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장관 시절에 네. 출입하던 기자였어요. 근데 그 기자가 대표로 있으면서 그 비사의 주요 주주들이 이사들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한 44억 그다음에 지분 투자 명목으로 10억 가까이 투자를 하도록 네. 굉장히 종용하고 강요했다는 거고요. 그게 그 바이오 업체. 그렇죠. 네. 바이오업체 비사입니다. 해조류 바이오 회사라면서요? 네, 이 그걸 회사- 배 만드는
배 만드는 회사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뭐 조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회사가 해조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게 거의 뭐 검증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44억을 줬는데 44억 자체가요.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줄 때는 네. 이사회 승인을 원래는 거쳐야 하는데 네.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줄 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단지 네. 대표의 전결로서 끝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있는데 5억 이상을 갖다가 지분 투자를 하려면 네. 다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5억에서 2천원을 빼가지고 4억 9,999만 8천원을 줄여가지고 네. 이사회 승인 없이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정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전형적으로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설회사는 굉장히 아주 소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대구에 네. 있는. 근데 그 건설회사에다가 한 40억 이상을 일감 몰아주기를 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건데 네. 그 건설회사의 대표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네. 종친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다고 검찰에서 네.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상태 전 사장, 고재호 전 사장에게 압력이나 청탁을 해서 이제 일감도 주고 투자도 하게 된 건데 두 사장은 이미 다 구속돼 있죠.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있죠. 예, 둘 다 구속돼 네. 있는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이제 이 5억 5천억의 어떤 분식 회계에서 회계 네. 조작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남상태 전 대표나 고재호 전 대표가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네. 어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둘 다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사실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네. 정도로 대우조선해양이 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굉장히 잘못 경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 회사의 공적 자금이 참 5조 원 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청탁이나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받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일단 배임 혐의하고요. 네.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과 하여금 받게 직권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게 네. 제3자에게 받게 하면 그게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네. 본인이 따로 뒤로 해서 돈을 네. 받았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뇌물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죄명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본인이 뭐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뭔가 투자를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요. 네. 또 회사에 손해 끼친 부분이랄지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대우건설도 대주주인데요. 이제 대출해주고 돈을 못 갚으면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주주가 돼 있는데 그 대우건설까지 동원해 친인척 회사를 도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지은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인데요. 2013년 강만수 전 행장이 재직할 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구의 한 건설업체가 28억 원 규모의 공사부지 정리 작업을 따냈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가 방금 말씀드린 강만수 전 행장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비슷한 시기 충남 아산의 아파트 2곳과 부산의 아파트 공사에도 참여했는데요. 일감을 받은 거죠. 건설사는 역시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었습니다. 대우하고 대우조선하고 전부 다 산업은행 쪽 아닙니까? 대우건설공사를 대표를 했어요. 이 건설업체가 수주한 일감은 모두 한 5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장으로 강만수 전 행장이 있을 때 이제 대우조선의 이제 대표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청탁내지 압력을 넣는데 이건 이제 대우조선이 아니고 또 다른 대우건설입니다. 이제 수사가 대우건설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우건설의 또 최대 주주도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W건설회사 자체가 네.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우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네. 아마 수사를 해서 실무진들 수사를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우조선이 수조 원대 부실을 만들고 그 부실을 감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사장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 9년, 10년 되는 기간인데 네. 그리고 이제 새 경영진이 왔는데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지금 현 경영진도 거대한 부실을 감췄다 해서 오늘 또 현직 부사장이 검찰에 불려갔거든요. 네, 지금 검찰에서 대우조선 현 경영진이 대우조선 현 경영진이 1조 2천억 정도의 회계 조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 부실을 감췄다 해서 지금 최고 재무경영자죠. 김열중 씨를 네. 지금 피의자 소환을 조사를 했어요. 피의자 소환을 조사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현 경영진이 이전의 경영진의 과거 비리, 부실과 단절하겠다고 그래서 5조 5천억의 부실을 털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빅베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빅베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조 2천억 자체의 어떤 부실을 반영이 됐을 때는 잘못하면 대우조선 해양이 관리 종부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1조 2천억 회계 조작을 한 것을 검찰에서는 확신을 하고 포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영진까지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의혹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